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임찬호 교수님 또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똑같은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직 한국사 시험 난이도 어땠습니까? 일단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시험이 좀 연기되는 바람에 수험 기간이 평소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동안 많은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일단은 시험 치르시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요번 시험 난이도에 관한 문제에서는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워지는 문제는 없었고요.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와 비슷한 범위에서의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부분과 전근대사 부분이 한 10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근대사 부분이 한 11문제, 근현대사 부분이 한 9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런 한 문제 정도의 변화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 고조선까지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회 문제가 한 3-4문제, 고려가 4문제, 조선이 3문제, 이런 식으로 전체의 비중을 좀 맞춰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는 전체 범위를 좀 고루 공부하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본다면 이 문제 자체가 예년과 같은 수준의 난이도긴 한데, 저희가 이제 조금 수험생이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조금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느끼실 수 있었던 게, 그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77선언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를 푸시는데 순서를 사이에 들어갈 일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77선언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다루는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77선언의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고, 율곡 2위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율곡 2위 문제가 나왔는데, 오죽헌을 알고 계시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운서원을 주는 바람에 이 율곡 2위를 배양하고 있는 자운서원을 몰랐다면 이 율곡 2위 문제가 조금 체감 난이도를 올리는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고, 비슷한 수준의 범위에서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사를 기본으로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긴장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셨던 게 가장 중요했던, 고득점을 얻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난이도 또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일단 소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험이 일반 행정직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경찰직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달리 한국사에 관한 한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수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직 예를 들면 각 직력별로 문제를 묻는 수준의 차이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기본 개념을 충실히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 기본 개념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셨던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다들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모두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셔도, 특별히 실수만 안 하셨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 분석 정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놓고 공부를 하신다는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문제를 아시겠지만 고대 3문제, 고려 4문제, 조선 3문제, 일제시대 3문제, 근현대사 2문제, 현대사 3문제, 이런 식으로 전 범위에 최소한 한 문제 이상씩은 주고 있어요. 한 문제 이상씩을 주고 있고 범위의 문항수도 거의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 범위의 기본 개념을 고루 공부하시는 게 역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결정짓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한국사 시험의 문제는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이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댓글창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한국사 관련해서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보시기에 전체 시험 시작
부터 시험 끝나는 시간 네. 동안에 봤을 때 한국사는 몇 분 동안 안에 풀어야 잘 푼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꼭 네. 시험 앞두고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몇 분에 풀어야 되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영어나 국어 같이 좀 지문이 긴 시험 과목들이 시간을 좀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한국사의 시간을 몇 분을 둬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사실은 몇 분은 없습니다. 한국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영어를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대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통은 빨리 풀면 좋겠죠. 근데 빨리 풀면 실수라는 게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래도 한 12분에서 15분 사이로의 문제를 푸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10분 안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자꾸 실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좀 내가 한국사를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2분 정도, 나는 한국사가 좀 약하니까 좀 천천히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한국사 문제에 시간을 배분해 주시면 아마 영어나 다른 시간에서 조금 시간을 남긴 시간을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똑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수님께 드렸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내년도 공채 한국사 시험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한국사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올바른 학습 전략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한국사를 가장 좋아하시는 게 한국사를 좋은 점수를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봅니다만 주변에 이제 한국사를 잘하는, 역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어느 학교에나.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한국사를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재밌어 하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좋든 싫든 계속 일상생활에서 한국사를 접하게 됩니다.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는 사극이라는 형태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국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한국사를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가짐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좋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일단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봅니다만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쉽냐면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 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걸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일수록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수험 기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주제도 내가 공부를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이 되지 않으면 심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문제도 똑같지만 오늘 문제도 똑같지만 한국사의 대다수의 문제는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뭐 17개, 18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걸 보셔가지고 어려운 걸 맞추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전범위에 걸친 기본적인 고른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조금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그리고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사 임찬호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공채 영어의 줄리아 교수님 모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